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테이트 커프 리페어를 할 때 PR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R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수술할 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PRP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수술 위주로, 사이즈 위주로, 수술별로 PRP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할 때 전형적인 아이디얼한 바이오로직스는 로테이트 커프 테어를 멈추게 하고 리페어를 잘 힐링시키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대개는 셀, 우리가 많이 쓰는 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스템셀은 아직 좀 우리랑 관련이 먼 것 같고 저는 더멀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비맥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 PRP, 많이 알고 있는 PRP 사이토카인에 관련된 것도 중요한 바이오로직스 중에 하나고 또한 이를 전달하는 물질인 스캐폴드 역시 중요한 이런 바이오로직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디지즈, 바이타민 D나 무슨 파라사이트 호르몬 아니면 무슨 스태틴 메디케이션, 그로스 호르몬 이런 것 같은 전반적인 시스테믹 어그멘테이션 역시 바이오로직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그로스 팩터들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논문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아니면 시스템 리뷰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결과들이 달랐어요. 최근까지 나오는 시스템 리뷰 역시 결과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통일된 게 없거든요. 수술 방법, 만드는 방법, 액티베이션 방법 모든 PRP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주 딱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연구들을 한 게 있는데 일단 시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PRP들을 보면 싱글 스핀과 더블 스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더블 스핀에 플레이틀리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서스테인드 릴리즈가 되는 게 있어요. 싱글 스핀보다. 그래서 저는 더블 스핀 프레퍼레이션 된 PRP를 더 선호하고 액티베이션 역시 칼슘과 로드 스트롬빈으로 액티베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양도 많이 릴리즈가 되고 일주일 이상 서스테인드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PRP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PRP 만드는 방법은 제가 만드는 방법은 보통 한 30cc 정도의 페리페럴 블러드를 항응고제랑 섞어서 뽑은 후에 제가 사용하는 키트에는 더블 스핀을 하게 되어 있고 5분, 4분 이렇게 해서 두 번 더블 스핀을 하게 돼서 PRP를 보통 1cc에서부터 3cc 정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스몰 사이즈 때는 한 1cc만 취하고 좀 많이 해야 될 경우 PRF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좀 더 3cc 양을 취해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쓰도록 합니다. 보통 이 PRP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루이드이잖아요. PRF로 만들기 전에는 피브린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딜리버리할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캐리어가 있어야지 플루이드를 전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히루안 같은 것도 좋은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비맥 스터디도 같이 했지만 에이텔로 콜라겐 같은 경우 비맥도 해보니까 비맥만 줘서는 효과가 없었고 비맥과 에이텔로 콜라겐을 같이 줘야 콜라겐을 같이 줘야 훨씬 더 로테이트 커프 힐링을 인핸스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cc 같은 경우에는 PRP 1cc를 플루이드로 뽑은 경우에는 보통 에이텔로 콜라겐과 이 수술 바디 밖에서 이렇게 믹스를 한 다음에 이걸 하나의 시린지에 담는 형태로 해서 PRP를 인젝션합니다. 즉 PRP 플루이드뿐만 아니라 PRP와 다음에 에이텔로 콜라겐 캐리어를 같이 믹스를 해서 좀 더 이 PRP가 이 캐리어에 묻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토콜로 저희가 스몰 테어 사이즈의 로테이트 커프 테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보통 스몰 테어는 저는 모디파이드 메이슨알렌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한 1 곱하기 1.5cm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환자들은 앵커 하나를 가지고 모디파이드 메이슨알렌을 사용합니다. 이럴 때는 텐동과 본 사이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는 더블로 수처 브릿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플루이드 형태 1cc짜리 PRP와 1cc짜리 에이텔로 콜라겐을 섞은 플루이드를 집어넣는 형태로 합니다. 이 수술법은 모디파이 메이슨알렌 테크닉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다 끝낸 다음에, 꼬맨 다음에 일단은 드라이스컵을 만듭니다. 드라이스컵을 만들어서 니드를 16게이지 스파이널 니드를 적절한 위치에서 삽입을 시킨 후에 수술이 다 끝나고 드라이스컵 형태로 물을 다 석션을 해내고, 가능하면 텐던 본 인터페이스에, 아니면 인트라 텐디너스하게, 아니면 최소한 벌살 사이드로는 리키즈가 안 되고, 리키가 되더라도 인트라 아티켈로 빠질 수 있게 가능하면 텐던 투 본 인터페이스, 인트라 텐디너스 인젝션을 1cc PRP와 에이텔로 콜라겐을 섞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사 얘기지만, 실제로 제가 썼던 논문에서는, 더블로 수처 브릿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PRF, 피브린을 만듭니다. 스론빈이 있는 경우에는 스론빈을 조금 로우 도즈로 섞으셔도 되고, 스론빈이 없는 수술장에서는 그냥 10%의 칼슘 글루코네이트로 액티베이션을 시킵니다. 보통 PRP 30C와 이런 10%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섞어서 두면은 이런 식으로 피브린 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수술할 때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연구할 때 퍼블리시한 논문에는 이런 그룹과 수술 2주째에 PRP를 인젝션한 그룹, 그러니까 스프레이한 거죠. 포스옵 2주에 PRP를 수술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처 브릿지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한 그룹, 그 다음에 2주 후에 포스트옵으로 인젝션을 한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PRP 자체가 훨씬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움 사이즈 테어에서는 흔히 하는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합니다. 뭐 수술 과정은 다 일단은 스킵을 하고요. 일단 미디알 로우를 다 먼저 타이를 합니다. 미디알 로우를 타이를 한 다음에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위한 실을 하나씩 밖으로 빼고, 첫 번째 라테랄 수처 앵커를 집어넣을 때 포지션을 잡고, 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일단 잡은 후에 캐뉼라를 이런 튜브 형태로 좀 바꿉니다. 그래야지 이 캐뉼라를 통해서 PRF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튜브 형태로 캐뉼라를 바꾸고 드라이스컵을 만듭니다. 드라이스컵 형태로 보고 물을 석션해 놓고 적절한 위치를 확인하고 약간 라테랄 수처 브릿지와 실드를 약간 들어 올린 후에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RF를 잡아 넣을 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안테리어 포탈을 통해서 아까 만든 피브린, PRF를 요 텐던과 보은 사이, 수처 브릿지 하기 전에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다이렉트하게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후에 라테랄 수처 브릿지를 셀프 태핑, 이런 형태의 라테랄 수처 브릿지를 태핑을 하면 일단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을 틀고 세컨다리한 두 번째 라테랄 수처 브릿지를 집어넣고요. 끝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수처 브릿지 형태가 되고 사이에 PRF가 위치하게 됩니다. 인트라 아티큘라에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에이텔로 콜라겐을 줄 때는 다시 서브아크루만 스페이스로 와서 이렇게 16게이지 니드를 통해서 드라이스컵을 다시 한번 만들고, 가능하면 텐던과 본 사이 이런 식으로 좀 주사할 수 있게 하고 1cc짜리 에이텔로 콜라겐을 주사하고, 가능하면 그 사이에 넣고 안 되면 인트라 텐디너스 인젝션 할 수 있게 에이텔로 콜라겐을 같이 인젝션을 합니다. 뭐 사실 이런 거는 미디움 사이즈는 가능한데 라지 사이드의 커프에서는 사실은 뭔가 요새는 패치를 많이 대죠. 근데 패치의 성분이 대부분 더말 매트릭스거나 아니면 그런 알로제닉 더말 아니면 제노 패치, 콜라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얼마나 바이올로지컬하게 힐링을 줄지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인 바이올로직스는 이러한 패치랑 셀 혹은 이런 PRP 같은 사이토카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이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셀 같은 이런 바이올로직스들이 미케니컬리 로드 쉐어링하는 패치와 함께 같이 중요한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 케이스는 리테어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봤는데 이 환자는 더말 매트리스를 쓰기로 했고
더말 매트릭스를 아까 보신 것처럼 PRF와 에이텔로 콜라겐을 같이 주사하는 형태로 하는 케이스입니다. 뭐 일단 다 처리를 하고요. 이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태어 환자고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똑같이 계획을 합니다. 이 뭐 중간 과정은 다 아시니까 다 저희가 스킵을 하고 다 미디알로를 다 타일을 한 후에 적절한 더말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재고 이걸 몸 밖에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하죠. 뭐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밖에서 실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통과를 시킵니다. 실들을 원 바이 원 통과를 시키고 실제로 집어넣고 표시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저는 프렌치 니들을 사용하고 한 3mm 정도 두께의 더말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과정들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거고 실을 3개나 4개, 보통 더블로 수처 브릿지 할 때는 미디알 나타이 된 게 한 3개, 4개 정도 되니까 한 서너 개 정도의 실을 뭐 다 할 수도 있고 3개만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태어를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을 통과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다 통과시킨 후에 결국은 캐뉼라를 통해서 뭐 SCR처럼 아주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캐뉼라. 저는 10mm짜리 두께의 캐뉼라를 사용해서 쑥 집어넣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집어넣고 아시다시피 더블로 수처 브릿지 할 때 미디알 타일을 하나씩 했기 때문에 넌 슬라이딩 낫으로 이 패치와 커프를 꼬맵니다. 중간중간에 스파이널 리드를 사용해서 붕 뜬 부분들 이렇게 고정을 하면 수술할 때 타이할 때 좀 더 잘 펴지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디알 타일을 한 다음에 라테랄 수처 브릿지를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일상적인 더블로 수처 브릿지와 똑같습니다. 패치만 하나 있는 거고 라테랄 앵커 위치를 시키고 드라이 스코프를 만든 다음에 엔티리어 포탈에서 PRF, 피브리로 만든 PRP를 집어넣고 당겨서 라테랄 수처 브릿지를 완성을 하고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앵커를 받고 그 다음에 물 틀어서 두 번째 앵커를 받고 그죠? 뭐 어렵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를 받고 다 박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다 끝난 후에 역시 드라이 스코프를 만든 후에 아까 더블로 수처 브릿지와 똑같이 엔테리어 포탈에서 16게이지 니들을 집어넣고 에이텔로 콜라겐 1cc를 드라이 스코프로 만든 후에 가능하면 요 패치와 본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게 지금 뭐 약간 볼록볼록 보이는데요. 조금 새어나오는 거 보이고 가능하면 패치와 본 사이 안 되면 인트라 텐디너스로 인젝션 할 수 있게 이렇게 에이텔로 콜라겐을 인젝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최근에 나온 폴리젠이라는 이런 패치가 있는데 여기는 콜라겐 매트릭스가 안에 있어요. 2mm에서 3mm 두께의 콜라겐 매트릭스가 안에 있고 그거를 파우치가 그러니까 PCL로 만든 업서버블로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 폴리젠 파우치 안에 이렇게 구멍을 살짝 내놨거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아까 만든 PRF를 넣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라지 사이드, 빠떼 그레이드 3 정도까지 리트랙션 된 라지 사이드 테어에서는 그걸 이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그 홀 보셨죠? 슬릿 낸 홀을 통해서 PRF를 만들고 PRF를 걷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다 들어가거든요. PRF를 집어넣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이것은 어그멘테이션이니까 텐던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이 아래로 가게 표시를 해놓고 ADM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딜리버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딜리버리를 하고 실 하나씩 빼서 통과시키고 프렌치 니들로 원 바이 원 통과시키고 이게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 않게 통과시킬 수 있고
통과시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집어넣은 후에 뭐 스파이널 리드링에서 위치 잡고 원 바이 원 미디얼 타이 하고 하나씩 그 다음에 똑같이 수처 브릿지를 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보통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블로 수처 브릿지 하고 이거는 PRF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미 저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로 수처 브릿지를 보통 하시듯이 뭐 더멀 매트릭스 그냥 보통 하시듯이 하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라이 스컵을 만들고 물을 다 석션으로 뺀 다음에 똑같이 에이텔로 콜라겐을 안테리어 포탈로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이래서 뭐 바이오미케니컬 서포트를 로드 쉐어링 할 수 있는 콜라겐 패치도 있고 그 안에 사이토카인도 들어가 있고 플러스 캐리어 중에 하나인 이 에이텔로 콜라겐이 이런 아이디얼한 바이오로직스를 위한 그런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로테이트 컵 힐링을 위해서는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튼튼하게 고정하시고 재활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 환자의 전신적인 팩터에 대해서는 당뇨나 콜레스테롤 컨트롤하고 필요하면 바이타민 D를 주거나 PTH를 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미케니칼리 또한 이런 패치나 아니면 이런 파우치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런 미케니컬 서포트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오로직스, PRP와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저희들의 환자들이 훨씬 더 로테이트 커프 힐링의 인덱스, 로테이트 커프의 그런 수술 후의 결과도 좋아지고 환자의 아웃컴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이런 사이즈별로 환자의 케이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PRP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술하시고 여러분 환자 진료하실 때 이러한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